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테스탄트들의 반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국의 해협을 지나면요, 바다 쪽으로 땅이 비스듬하게 경사진 곳이 나오는데 온통 물 웅덩이가 축축한 땅이 나와요. 바로 네덜란드인데요. 그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고요. 아득히 먼 땅이라고 불렸어요.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는요, 아들에게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물려주었어요. 그 아들 펠리페는요, 골치 아픈 문제까지도 떠맡게 된 거예요. 바로 침묵자 빌렘이라는 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빌렘은요, 영어로는 윌리엄이에요. 오렌지 공이라고 불렀는데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오렌지, 프랑스에서 오렌지에서 왔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오렌지에서 온 빌렘. 빌렘이 태어났을 때 펠리페는 6살이었어요. 두 소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펠리페는 스페인 궁정에서 자랐고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빌렘은요, 독일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프로테스탄트 신자였어요. 빌렘이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사촌들 중에 한 명이 죽는 바람에 카르의 제국 내의 방대한 지역이 그의 차지가 된 거예요. 하나는 프랑스 남부의 지방이고요.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의 지방이었어요. 카르 황제는요, 11살 먹은 빌렘이 장차 강력한 귀족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어요. 그래서 카르 황제가 빌렘에게 로마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인 빌렘을 부모로부터 떼어내서 궁정에 와서 살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 명의 개인 교사로부터 왕자 수업을 받게 했어요. 프랑스어도 배우고 전쟁과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가톨릭 신자로서의 교육도 받은 거예요. 어린 빌렘은요, 카르 황제가 아끼는 신하가 되었어요. 성품이 바르죠. 기상이 굳세죠. 생각이 깊죠. 충성심이 강하죠. 카르 황제가 왕좌에서 일어나서 자기는 더 이상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칭호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요, 어느 신하의 부축을 받았는데 그 신하가 바로 빌렘이었어요. 카르 황제가 그 선언을 한 후에 펠리페가 네덜란드 국왕이 되었어요. 펠리페는 넓은 나라의 일부를 빌렘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빌렘이요, 그 지역을 다스려 보니까 국민들이 늘 싸움에 매달렸던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이었냐면 바다와의 싸움이었어요. 그 조수가 밀려오거나 폭풍이 밀려오면요, 온 나라가 물에 잠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바다를 밀어내겠노라 단단히 각오를 해야 했어요. 빌렘은 네덜란드를요, 부유하고 강력한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갈수록 빌렘은 펠리페의 통치에 불만을 품게 됐는데요. 펠리페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법을 선포해버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요, 자신들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수두룩히 선포를 했던 거죠. 그런데 빌렘은요, 자기가 프로테스탄트 신자로 태어난 것을 잠시도 잊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펠리페 궁정에서 가톨릭 교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빌렘은요, 펠리페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렇지만은 펠리페가 국왕이 된 지 3년 후에 너무나 무서운 비밀을 빌렘이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프랑스 국왕의 궁정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국왕이요, 펠리페와 마찬가지인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 국왕이 빌렘에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렘이 프로테스탄트 신자로 태어난 것을 몰랐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펠리페가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다 죽여 없앨 거라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빌렘은요, 그 끔찍한 말을 듣고서도 얼굴빛이 하나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뒤부터요, 침묵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네덜란드로 돌아온 뒤에도 빌렘은 여전히 펠리페 국왕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무서운 계획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궁리를 했던 거예요.
한 무리의 백성들이요, 들고 일어나서 펠리페의 권위에 대항해서 싸우겠노라고 선언을 했을 때, 빌렘은요, 그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펠리페 궁정에다가 청원사절을 보내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금지하는 법을 없애주겠노라. 그렇게 요구를 하라고 설득을 했어요. 궁정에 청원사절단이 도착을 했어요. 귀족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맞이했을까요? 엄청 무시했어요. 거짓대라고. 거짓대라고 무시를 하고요. 그 거짓대가 지휘하는 군중이 쉬고를 휩쓸고 다니면서 가톨릭 교회들을 불태우고 가톨릭 성자들의 그 성상들을 탁 치는 대로 부숴버렸어요. 네, 분노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펠리페는요, 알바 공작을 파견을 해서 그 반란군을 진압하게 했어요. 알바 공작은요,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 빌렘과 그 반란군의 두 지도자를 초대했어요.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직감을 느낀 빌렘은요, 갑자기 가족에게 일이 생겨서 독일로 돌아가야 된다고 둘러대고요. 두 지도자는 그 초대에 응해서 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두 지도자는요, 도착하자마자 즉시 체포되어서 목이 잘려버린 거예요. 네덜란드에 빌렘의 영토를 몰수한다고 선포를 하고요. 이제 빌렘은요, 국왕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점령한 스페인 군대에 대항하면서 싸웠어요. 알바 공작은요, 1000명 정도 되는 네덜란드 사람들을 처형했는데요. 그 이유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라는 이유였기 때문이었어요. 병사들이 도시를 불지르고 주민들을 마구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 모른 채 한 거예요. 빌렘은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로 간 빌렘은요,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그의 나라로 진격해 들어왔어요. 이미 빌렘의 두 동생은 그 싸움터에서 죽어버렸어요. 빌렘과 그 거짓대,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요, 굴복하지는 않았어요. 스페인 군대가 점령하고 있던 도시들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북부의 7개의 지방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을 하고 침묵자 빌렘은요,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되었던 거예요. 바로 빌렘 1세, 네덜란드의 빌렘 1세가 된 거예요. 펠리페는요, 분노했어요. 빌렘을 암살하는 자에게는요, 큰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발타자르 제라르라고 하는 그 청년이요, 그 짓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빌렘의 궁정으로 들어가서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이 제라르는요, 길고 검은 옷 속에 총을 갖고 있다가 빌렘이 식사를 마치고 나온 그 순간에 튀어나와서 권총을 쏜 거예요. 네.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네덜란드라고 부르고 그 국민을 아직도 우리는 더치라고 불러요. 현재 네덜란드 국왕인 베아트릭스 여왕은요, 빌렘의 13대 손녀라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과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싸웠던 나라는요,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스코틀랜드도 그랬어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요, 지금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인데요. 17세기 초에 스코틀랜드는요, 자기들만의 궁정과 법률과 여왕을 가진 독립된 국가였어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는요, 태어난 지 5일 만에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어머니인 기즈의 메리가 섭정을 했어요. 기즈의 메리 어머니는요,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기즈의 메리는요, 훌륭한 섭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가톨릭 신자였어요. 로드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권세가들은 대다수가 프로테스탄트였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의 통치자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프로테스탄트 평의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린 메리가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스코틀랜드를 자신들 프로테스탄트들이 통치해야 된다고 나섰어요. 기즈의 메리는 어땠을까요? 이
의회가 아기 여왕을 프로테스탄트로 바꿔놓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요. 프랑스로 보내버렸어요.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훌륭한 가톨릭 신자로 자라나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기지의 메리는 스코틀랜드에 남아 있었고 딸은 프랑스로 갔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13년 동안 어린 메리 여왕은요, 프랑스에서 살았어요. 스코틀랜드에서 프로테스탄트 권세가들이 점점 그의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프로테스탄트 목사인데 스코틀랜드를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여자는 왕좌에 앉을 수 없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여자가 여왕이 되는 것은 남자 위에 군림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메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8살이 되자 이제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왕위를 되찾기로 결심을 한 거죠. 스코틀랜드의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메리가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와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말끔히 없애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메리는요, 신앙을 문제 삼아 서로 죽이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톨릭 신자인 여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을 뿐이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8월에 어느 더운 날에 왕실에 딸린 배를 타고 프랑스에서 스코틀랜드로 왔어요. 프로테스탄트 평의회는요, 급히 회의를 열었어요. 메리를 실은 그 배가 스코틀랜드 땅에 도착을 했을 때 프로테스탄트 권세가들은요, 그녀를 맞이하러 나가서 귀국을 환영해 주었어요. 존 녹스 목사는요, 나타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온통 짙은 안개를 보고요,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의 목사 녹스는요, 메리는 벌써부터 슬픔과 비탄, 암흑을 몰고 오는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메리를 본 권세가들은요, 그녀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메리가 스코틀랜드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박해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자 권세가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메리는 로드 단리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권세가와 결혼을 했어요. 이들은 잘 살았을까요? 잠깐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인 단리가 권력을 탐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권세가들과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음모를 알아챈 메리는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쳐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병사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안 프로테스탄트 권세가들은요, 죽을까봐 나라 밖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단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리는요, 남편을 용서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은 뒤에 몹시 추운 어느 2월에 새벽날 갑자기 폭풍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단리의 집에서 엄청난 폭음이 들렸는데 가봤더니 단리의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채로 있었던 거죠.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메리는요, 갈수록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갔어요. 프로테스탄트 권세가들은 다시 스코틀랜드를 자기들이 좌지우지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젖먹이 아들 제임스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메리는요, 다시 군대를 모으려고 했는데 병사들마저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발로 왕좌에서 걸어 내려왔던 거예요. 권세가들은 이 메리 여왕을요, 외로운 변방의 어느 성에 가두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린 제임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내용의 서명을 해라. 그런데 서명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서명을 했어요. 13개월 된 그녀의 젖먹이 아들 제임스가요, 바로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된 거죠. 메리는 영국으로 도망쳐 갔어요. 왜냐면 사촌 언니 엘리자베스가 여왕으로 있었거든요. 그 사촌 언니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메리가 모의를 꾸며서 자신을 암살하고 영국의 여왕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보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병사들을 보내서 메리를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하고요. 영국 북부에 있는 어느 근사한 저택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19년 동안 메리는 영국 여왕의 포로 신세가 된 채로 그 집에 살았던 거예요. 수십 마리의 개들과 새들을 기르면서 하루하루 보냈고 하염없이 술을 놓고 바느질을 했어요. 잘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선물로 보내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일이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탈출 계획을 꾸미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첩자, 엘리자베스 여왕의 첩자들은요, 영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보내는 메리의 편지를 중간에 가로챘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국의 여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이곳에서 나가게 해준다면 오래지 않아서 자기가 영국의 여왕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무척 분노했겠죠. 엘리자베스는요, 메리를 모반죄로 처형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몹시 추운 2월의 어느 날, 메리는요, 단두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목이 잘린 거예요. 사형 집행관이 그녀의 잘린 머리를 집어들었을 때 구경꾼들은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떠셨나요? 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